이런 큰 돈을. 할아버지,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12월의 찬바람 속 허름한 붕어빵 노점상 앞에서 젊은 여성이 돈뭉치를 주워 건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로 변장한 성진그룹 회장 한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약혼자를 시험하려던 그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여성이 30년 전 자신이 버린 첫사랑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이 치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성진그룹 본사 30층 회장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태산 회장이 커다란 책상에 앉아 아들 선우의 결혼 청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태산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문이 열리며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박 실장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수라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나? 태산이 청첩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좋은 분 같습니다. 선우 도련님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진심이라. 태산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야. 특히 가난한 사람은 더욱 그렇지.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윤지수 씨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태산이 돌아서며 박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전통시장이 있지 않나? 거기에 노점상 하나 차려. 노점상이요?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붕어빵 장사 말이야. 아주 허름하게. 태산이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한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도 준비해. 태산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복장 말씀이신가요? 맞아. 윤지수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그 시각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주방에서는 윤지수가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요리복을 입고 프라이팬을 흔드는 지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늦겠네. 동료 셰프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병원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가 손목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선우와의 결혼이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야겠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코트를 걸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길가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던 지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도로 건너편 낡은 벤치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춥겠다, 저 손. 너무 시려 보이시네. 그녀는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다가 이내 결심하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매했습니다. 커피를 손에 쥔 채 바로 옆 붕어빵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 틀 앞에서 지수는 주문했습니다. 팥붕어빵 10개 주세요.
10개나요? 혼자 드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손이 너무 시려워 보이셔서요. 순간 태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명령만 내리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작은 온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담아드릴게요. 지수는 붕어빵 봉투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제 손 좀 녹이세요, 할아버지. 추운 날엔 커피가 제일이죠. 그 말에 태산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의 가슴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제할 카드를 받으며 지수의 손목을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30년 전 민경아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설마. 태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태산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뜨거운 붕어빵과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몸 따뜻하게 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지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태산이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민경아라는 이름과 함께 다음 날 저녁 태사는 다시 노점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제와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보다 손님이 많이 오셨나요? 지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태산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지수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붕어빵 좀 사드릴게요. 판 4개, 크림 3개로 주세요. 지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 지갑이 낡아서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아가씨가 매일 와주시니 고맙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서 다 드실 건가요? 태산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어머니가 붕어빵을 좋아하시거든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효심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지수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족분은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바쁘다고 잘 못 봐요. 돈 벌기에만 바빠서 말이에요. 태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돈만 쫓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수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눈빛에 오래된 상처가 스쳐갔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민경아의 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민경아도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어릴 때 잃으셨나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셨대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지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갑자기 배가 좀 급하게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는데 미안하지만 가게를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요? 태산이 겨우 진정하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노점상의 조명 아래 번들거렸습니다. 네,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붕어빵 타지 않게 봐드릴게요. 지수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은 지수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미리 바닥에 포장하여 놓아둔 돈뭉치를 자연스럽게 발로 툭 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돈뭉치가 보도블록 틈 사이에 살짝 걸쳐지며 포장지가 일부 뜯겨 고액권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뜬 후 지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점상 근처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장사하시는데 주변이라도 깨끗해야지. 지수는 붕어빵 집게를 내려놓고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끝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회색 포장지로 쌓인 두툼한 돈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포장지 틈새로 보이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에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지수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수술 날짜, 매달 들어가는 약값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돈이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는데, 아니, 수술 날짜를 당길 수도 있을 텐데. 지수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짓누르듯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일 거야. 지수는 돈 봉투를 품속 깊숙한 곳에 꼭 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아는 듯 불안하고 뜨거웠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붕어빵 집게를 잡고 평소처럼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10여 분 후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태산이 돌아왔습니다. 태산은 가게 주변과 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돈이 떨어져 있던 바닥을 스캔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덕분에 급한 볼일 잘 봤습니다. 장사는 잘 됐나요? 태산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속으로는 지수의 반응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별일 없었어요. 할아버지. 지수는 밝게 웃으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걸 누가 보고 가져가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큰 돈을 흘리고 다니세요. 저도 모르게 놀랐네요. 지수가 돈뭉치를 태산에게 건넸습니다. 한 번의 망설임도 탐욕스러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염려하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돈 봉투를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돈인데. 태산이 일부러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 연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돈을 여기서 가지고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
은행이라도 맡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은행까지 어떻게 가나? 다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해서 태산이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순수함 앞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일찍 와서 은행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큰 돈 들고 계시면 밤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태사는 돈 봉투를 쥔 채 그의 예상과 너무나 다른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오랫동안 잃었던 인간의 진실함을 목격한 듯 했습니다. 태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계산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고맙네요.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다 있네. 태산이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수는 어머니 민경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수가 병실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늦었구나. 오늘도 힘들었지? 민경아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선우랑 웨딩드레스 피팅하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셨으면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우리 딸이 드디어.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민경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된 것 하나 해준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성진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구경하러 가요. 본사도 구경하고 전시관도 보고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경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이름에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진그룹. 민경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지수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민경아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한태산의 그룹인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지수와 민경아는 웨딩드레스 샵에서 피팅을 마치고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70층 높이의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선우가 이런 큰 회사의 후계자구나.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1층에 전시관이 있다고 하던데 구경해 볼까요? 지수가 민경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경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시관에는 성진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회사의 발전사가 펼쳐졌습니다. 성진그룹은 1985년 한태산 회장이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나레이션과 함께 젊은 시절 한태산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경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급히 민경아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화장실에. 민경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한태산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민경아가 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재벌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태산, 민경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슴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가 뒤따라와 물었습니다. 민경아는 돌아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그 남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운명적 상황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3주가 흘렀습니다. 태산은 매일 노점상에서 지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때요? 지수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와주니까 하루가 금방 가네요.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생강차 끓여왔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수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고맙네요. 정말 고마워요.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검은 벤츠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중반,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장철민이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옛 친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나, 한태산? 장철민이 노점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한태산이라니요. 당신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태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있었지. 성진그룹 회장님께서 노점상 할아버지 놀이를 하고 계시다니. 장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진그룹 회장이라고요? 지수야, 놀랐지? 이 할아버지가 바로 내 약혼자의 아버지야. 장철민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약혼자의 아버지.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줄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장철민이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내 외삼촌이야, 지수야. 민경아가 내 여동생이지. 장철민의 말에 지수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시라는 말씀이에요? 맞아. 그리고 30년 전 내 어머니를 버린 남자가 바로 저 한태산이야. 장철민이 태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지수가 태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 말을 들어봐. 태산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 남자는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 돈 때문에 말이야. 장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혼자서 널 키웠고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지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노점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나? 네가 한선우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장철민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야. 복수를 위해서 말이야. 장철민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한선우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 바로 내 사람이었어.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너를 이용해서 며느리 테스트까지 하고 있었군. 장철민이 태산을 노려봤습니다. 철민아, 그만해. 지수는 죄가 없어. 태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이 모든 게 네가 시작한 일이야. 장철민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30년 전 네가 동업을 약속하고 배신했을 때부터 이 복수는 시작된 거야. 지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복수 게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저를 속인 당신 잘못인가요? 아니면 저를 이용한 외삼촌 잘못인가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선우가 긴급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선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선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선우가 지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선우야,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우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장철민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선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지수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제가 아들입니다. 선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지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지수였습니다. 지수야. 태산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간병인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어요? 지수는 어디 있어? 태산이 물었습니다. 누가 지수인지 모르겠는데요. 간병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산은 무의식 중에도 지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민경아에게 못다한 사랑이 딸에게로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장철민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이 쓰러졌어요.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장철민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병원 옥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 건지. 지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우에 대한 감정도, 태산에 대한 미안함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민경아였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저 지금.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경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태산의 딸인가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경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그 얘기는 집에 와서 하자. 민경아는 병원 침대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앉아라. 민경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아버지가 한태산인가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경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야. 민경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21살이었어. 대학교 2학년이었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는데 민경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한태산을 만났어. 그 사람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 엄마보다 3살 많았고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 그 사람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고 민경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버지가 큰 기업과 혼인을 추진했어.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 민경아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제가 그 사람의 딸인가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경아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수야, 사실은 민경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확실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태산에게 버림받고 나서 엄마는 너무 절망적이었어. 그때 다른 사람들도 만났거든. 민경아가 고백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 그분이 엄마를 많이 위로해줬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너무 어렸어. 정신없이 살았어. 민경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를 임신했을 때부터 끝까지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했어. 그게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 지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외삼촌은 왜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오빠는 예전부터 한태산을 미워했어.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민경아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네가 정말 한태산의 딸인지는 확실히 모를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산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선우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태산이 30년 만에 옛 연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아가 깜짝 놀라며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한태산, 여기서 뭘? 민경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민경아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태산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노점상에서 보여준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에는 정말 너를 시험하려고 했었어. 태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게 됐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산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 유전자 검사 결과야. 태산이 봉투를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경아와 선우도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민경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 위 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0%. 지수가 작게 읽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아는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0%라고? 그럼 지수가 한태산의 딸이 아니라는 거야? 민경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혈연관계가 없어. 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담담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수야. 태산이 천천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게 됐어. 피가 안 섞여도 마음은 다르지 않아.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처음 만났던 노점의 따뜻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건넨 커피 한 잔, 그 따뜻함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내 마음은 진짜였어. 태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선우가 다가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 사이에 아무런 벽도 없는 거야.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어. 선우의 얼굴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경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속에 쌓였던 미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태산 정말 우리 지수를 딸처럼 아껴줄 수 있겠어? 민경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속하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지수를 지킬 거요.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일이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눈물을 터뜨리며 태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경아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엔 서로 다른 30년의 아픔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노점상에서 할아버지에게 느꼈던 따뜻함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저를 속인 건 처음뿐이었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맞아. 나중에는 정말 널 기다렸어. 매일 노점상에 앉아서. 태산이 웃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장철민이 기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다. 성진그룹 회장과 며느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철민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산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지수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지수가 처음으로 태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철민이 언론에 흘린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퍼졌습니다. 성진그룹 후계구도 불안, 한태산 회장 건강 이상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선우는 회장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주가가 20%나 떨어졌어요. 뭐라고? 선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선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태산이 휠체어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창업주 한태산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가운데 리포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뉴스 끄세요. 지수가 리모컨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태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선우야. 아직 어린데 이런 큰 위기를. 태산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지수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는 생각보다 강해요. 아버지가 키우신 아들이니까요. 고마워, 지수야. 태산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경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퇴원 허가를 받고 왔습니다. 경아야. 태산이 민경아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산, 할 말이 있어. 민경아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긴장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30년 전 일은 나도 잘못이 있었어. 민경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어렸고 철없었어. 민경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딸이 중요해. 지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경아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감동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민경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구나. 장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민경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장철민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복수는 이제 끝이야. 내가 용서할게. 민경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우리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철민이 흥분했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오빠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민경아가 맞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태산을 용서한다면 오빠도 그만둬야 해. 태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경아 말이 맞아. 이제 그만하자.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장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그만하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모르는 거야. 장철민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장철민이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한태산이 내 어머니에게 한 짓을.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미래를 보고 싶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복수는 그만두세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장철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성그룹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성진그룹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인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장철민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알겠다. 계속 진행해. 장철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하지만 이건 끝까지 해야 해. 장철민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산이 걱정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상황이 어떠냐? 아버지, 심각해요. 대성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사들이 제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있어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가겠다.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선우가 걱정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나서야 해. 태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급하게 태산을 부축했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태산이 답답해했습니다. 선우가 잘할 거예요. 아버지가 키운 아들을 믿으세요. 지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때 태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태산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민경아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들어와 태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응급 처치가 필요해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와 민경아가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지수야. 태산이 약한 목소리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지수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를 도와줘. 태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지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한선우 전무의 경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이사가 날카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회장이 쓰러진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대로 두면 회사 망합니다. 다른 이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때 선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사님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할 때입니다. 하나? 단결은 무슨 단결입니까? 지금 회사가 기울고 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또 다른 이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끝까지 버텨 보이겠습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선우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늦었어. 지수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윤지수입니다. 곧 이 가족이 될 사람이고 무엇보다 이 회사를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수가 당당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선우 씨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겁니다. 저와 선우 씨, 그리고 이 회사 모든 분들이 함께라면요. 지수가 또렷하게 말하며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지수가 옆에 있으면
어떤 위기라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철민의 본격적인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성진그룹 본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선우와 지수 그리고 핵심 임원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이 주식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15%까지 올라갔어요. 선우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30%가 넘으면 경영권에 위협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철민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해. 선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지수와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의사가 수술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족입니다. 선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50% 정도 됩니다. 지수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경아가 복도 끝에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수야. 민경아가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위험해요. 지수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한태사는 강한 사람이야. 민경아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장철민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철민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태산 회장의 건강 문제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대성그룹이 성진그룹을 인수한다면 직원들의 일자리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 발언이 뉴스로 나갔습니다. 성진그룹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건가? 이직 준비를 해야 하나?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선우, 민경아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우야, 회사 일은 어떻게 돼?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중요해.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중요하잖아. 아버지의 평생 작품인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선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도련님, 주가가 30% 더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선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이 주식을 25%까지 매입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우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갈게. 선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우야, 어디가? 지수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해. 이대로 있으면 정말 망해. 선우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수술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회사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 선우가 괴로워했습니다. 지수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 아버지 곁에서.
지수야. 선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 지수가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선우가 병원을 떠난 후 지수와 민경아만 남았습니다. 수술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민경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24시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지수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민경아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면 가능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태산은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수가 유리창 너머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꼭 깨어나세요. 지수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밤새 비상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전무님, 지금 상황을 좀 보셔야죠. 이건 감정으로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딱 일주일만요. 선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가도 폭락 중이에요. 직원들 사기도 바닥이에요. 이사들이 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지수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지수 씨,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어요. 지수가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 일을 어떻게 해? 한 이사가 말을 잇자 지수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진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한태산 회장님이 평생을 걸어 일궈온 이름이에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정신이 바로 성진그룹 아닙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진다면 성진그룹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걸 바라시나요? 회의실은 숨죽인 채 조용했습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씨 말이 맞아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딱 일주일만 더 버텨봅시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몇몇 이사들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네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지수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선우 씨.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요. 끝까지.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사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유리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밤새 간병하며 지친 얼굴이었지만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태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지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태산이 가늘게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태산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생체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태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우가 잘하고 있어요. 지수가 태산을 진정시켰습니다. 정말 괜찮나? 태산이 불안해했습니다. 네, 믿으세요. 지수가 태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선우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말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야? 선우가 망설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성진그룹이 비밀리에 개발해온 신기술 특허였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대성그룹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선우가 결심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선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선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응.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셨어. 지수가 기뻐했습니다. 선우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선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은 어때?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선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빨리 가자. 지수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성진그룹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우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선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개발해온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공개합니다. 선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혁신적인 기술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았으며 향후 10년간 성진그룹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선우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장철민이 TV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장철민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부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러면 성진그룹 주가가 다시 오를 텐데. 장철민이 초조해했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이 끝나자 성진그룹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20% 상승,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성진그룹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수가 병원으로 달려가 태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성공했어요.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태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가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요. 내 아들이 정말 멋있구나. 태산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민경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산 축하해. 민경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아야. 태산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는 잊자.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경아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원한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저녁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임직원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박 실장이 감격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냈어요. 선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철민이 성진그룹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선우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장철민 회장님. 선우가 회장실에서 장철민을 맞았습니다. 대단하더군. 완전히 역전시켰어. 장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선우가 예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졌어. 깔끔하게 인정하지. 장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까지 풀리는 건 아니야. 장철민이 덧붙였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민경아, 이모님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철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군. 장철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여전히 경쟁자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요. 선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철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장철민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철민이 태산을 찾아온 것입니다. 철민아. 태산이 놀라며 장철민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산, 이제 정말 끝이야. 장철민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의 원한도 복수도 모두 끝. 지수와 민경아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미안했어, 철민아. 정말 미안했어. 태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너무 멀리 갔어. 조카까지 이용하려 했으니까. 장철민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삼촌이 미안해. 너를 힘들게 했어. 장철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지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야. 장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산이 침대에서 일어나 장철민과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민경아가 눈물을 흘리며 오빠와 옛 연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선우와 지수의 결혼식을 제대로 올려야겠네. 태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으로. 장철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지수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성진그룹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 태산이 병원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지수가 태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태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점상을 했던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나중에 다시 붕어빵 장사해볼까? 태산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같이 할게요. 지수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성진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수와 선우의 결혼식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꽃 장식은 저쪽에, 리본은 이쪽으로. 박 실장이 분주하게 지시했습니다. 태산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선우가 태산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선우야. 내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줄이야.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많을 거예요. 선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경아가 딸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예쁘다. 민경아가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6개월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수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당연하지. 이제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니까. 민경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장철민 삼촌은 언제 오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축하 선물도 준비했다고 하더라. 민경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성진그룹 임직원들과 지수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규모였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장철민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산, 축하해. 장철민이 태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 철민아. 네가 와줘서 더욱 뜻깊어.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잖아. 장철민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민경아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우가 지수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6개월 전의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선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한선우, 어떤 시련이 와도 신부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선우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윤지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랑과 함께 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산이 감동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선우와 지수가 포옹하며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 태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서로 원수였는데 장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잊어버려요. 지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만 보자. 민경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산이 일어나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온 홀에 울렸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지수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태산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가져다줘서.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지수가 태산을 껴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끼리만 남았습니다. 태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노점상이 있던 곳에 가보지 않을래? 좋은 생각이에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행은 6개월 전 태산이 노점상을 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태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쓸쓸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지수가 추억에 잠겼습니다. 나도 지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았어. 태산이 웃었습니다. 선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우리도 가끔 여기 와서 붕어빵 사 먹자. 좋아요. 지수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성진그룹은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우의 혁신적인 경영과 지수의 따뜻한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태산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을 다시 차려서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지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특제 붕어빵이거든요. 태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레시피를 개발해서 더욱 맛있어졌습니다. 민경아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태산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경아야, 고맙다. 네가 도와줘서. 태산이 민경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 민경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철민도 가끔 노점상을 도우러 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붕어빵을 굽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부, 이거 재미있네. 장철민이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가끔 와. 태산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태산이 궁금해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산과 민경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민경아가 딸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지수가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 태산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선우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요. 지수가 태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가 될 거야. 태산이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산이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정말 예쁘네. 태산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를 닮아서 착할 거야.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성진그룹은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 문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업계 최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태산의 노점상도 지역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긴 줄이 서는 붕어빵 가게였습니다.
성진그룹 명예회장이 직접 만드는 붕어빵.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태산의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서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붕어빵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붕어빵 만들어요. 5살 된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가 만든 붕어빵이 제일 맛있을 거야. 태산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주었습니다. 지수와 선우는 둘째도 임신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인생이에요. 지수가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을 만나서 진짜 행복을 알았어.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태산, 민경아, 장철민, 선우, 지수, 그리고 손자까지. 우리 정말 복받은 가족이에요. 지수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태산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태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점상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이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태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번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한태산은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찬바람 속 노점상에서 시작된 따뜻한 만남이 30년간의 원한을 녹이고 복수를 용서로 바꾸어 놓았죠. 윤지수의 순수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시험하려던 시아버지의 마음을, 복수에 불타던 외삼촌의 마음을, 그리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까지 치유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태산처럼 말이죠. 작은 붕어빵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